안녕하세요. 보정거술센터 최평학 기사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시고 답답하시죠?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한번 좀 잘 봐주십시오. 공기, 제일 중요한, 우리가 휠체어를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잖아요. 타이어의 공기압에 대한 점검을 간단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공기압 체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중에 이제 첫 번째,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타고 다닐 때 어제와 오늘의 내가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다는 느낌 받을 때, 이럴 때는 전 타이어에 공기압이 낮아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꼭 유념하셔가지고 공기압을 꼭 체크를 하시고 공기를 넣으셔야 되는 게 한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 다 똑같아요. 사람마다 똑같은데 이 누르는 힘만 다를 뿐이지 체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. 내 자신이 타이어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, 이게 손으로 힘을 눌러봤을 때 들어가는 정도? 타이어가 들어간다. 이 정도는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? 타이어 공기압이 적다는 거를. 이럴 때도 꼭 체크를 하셔서 공기압을 넣어야 되는 거를 잊지 마시고, 세 번째는 뭐냐면, 어제와 오늘의 속도 차이예요. 그러니까 어제는 내 이 정도로 힘을 가했을 때 한 이만큼 갔는데, 오늘은 이만큼 똑같은 힘을 줬는데 오늘은 좀 덜 가요. 속도가 안 나는 거죠.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경우에 이것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마찰력이 그만큼 세지니까, 바닥과 타이어의 마찰력이 세지니까 그만큼 저항력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좀 덜 나겠죠. 같은 힘을 줘서 조이스틱을 가더라도 이럴 경우에 이제는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 보장센터로 전화하셔서, 그러니까 예약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몇 시쯤에 가겠다라는 저희한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지 여기에 오셔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또 점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는 충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충전에도 세 가지의 방법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첫 번째로, 충전기가,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기를 삽입했을 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그냥 꼽으면 되신지 알고 그냥 꼽아놨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거 저희가 왜냐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첫 번째로, 우리가 충전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삽입을 하잖아요. 조이스틱 밑에다가 삽입을 하고 나서 보면, 우리가 위에 보면은 뒤에 요 불 LED 들어오고 요 옆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.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을 배출하는 쿨팬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쿨팬이 꼽아가지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우리가 일부러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럴 때 이제 그냥 잠깐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귀에 대고 팬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소리를 꼭 들어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충전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네,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, 충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률이 은근히 많아요. 이게 많을 수가 없는데 왜 또 그런 말을 하냐면, 우리가 이 콘넥터라는 이 부분에서 이 콘넥터하고 조이스틱 콘넥터 요 부분하고는 이 연결 매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. 안 하면은 이게 좀 옆으로 잘못 들어간다든가, 이 단자 안에 세 개의 단자
요 세 개의 단자가 딱 매칭이 돼야 충전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. 근데 어느 거는 들어갔는데 어느 거는 헐거워서 어느 거 하나가 안 들어가고 하나는 다고 안 다고 할 수 있어요. 이럴 때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꽂아 가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5분 정도 후에 5분 지난 다음에 한번 이 콘넥터를 만져보세요. 콘넥터를 만졌을 때 좀 좀 뜨겁다 싶으면은 얼른 빼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 콘넥터를 잘못 꽂을 수도 있고요. 잘못 꽂아서 불량이 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자체 불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5분 후에 다시 뜨거울 때 다시 빼서 다시 한번 꽂으세요. 이렇게 살짝 다시 쭉 그냥 꾹 끼세요. 한 번에. 그러니까 몇 번 막 저으면 안 되고 빼고 한 번에 딱 꽂으셔야 돼. 그 다음에 또 5분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뜨거운 게 아니라 좀 따끈따끈하네? 이 정도는 정상이에요. 여기 뜨거운 경우도 있어요. 그건 불량이니까 항상 빼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따끈따끈할 정도까지는 괜찮아요. 요거 꼭 확인하셔야 충전기도 불량률을 줄 수 있고요. 또 여기에 들어가는 보장구에 불량률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. 요거 꼭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세 번째로요. 요 우리가 충전기에 요 LED를 딱 들어오면 요 불이 있을 거예요. 요 불이 있죠. 요 불이 있으면 충전기가 다 됐다고 표시되면은 요 불 LED가 이거 하나 있지만은 보통 두 개가 있을 거예요. 두 개가. 하나는 빨간 거, 하나는 저기 초록색. 그럼 초록색 불이 다 됐을 때 충전이 다 됐다고는 다 알고 계시죠? 근데 이럴 때 최소한도 우리가 충전 다 됐을 때 최소한도 2시간 안에는 이 전기 콘서트를 뽑아 주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 안에 충전이 다 되면은 충전이 다 들어가면은 여기다 전원을 차단해 주는 회로는 있긴 있어요. 회로가 정기적인 회로가. 그렇지만은 그게 100% 다 막지는 못해요. 계속 전기는 들어가지요. 이렇게 계속 전기는 나가지요. 이거를 100%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그래도 들어가요. 그럼 우리가 배터리가 그 네모난 거에 만약에 그게 50이 꽉 찬다. 그럼 50이 꽉 찼어요. 근데 자꾸 뭐가 들어와요. 전류가. 그럼 얘가 조금 금방은 아니지만은 이게 쌓이면은 이게 오버가 돼요.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배터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부풀어 올라요. 처음에 있게 됐지만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. 그 끝에만 우리가 눈에 확인할 수는 없어요. 근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이제는 배터리 수명이 이제 벌써 한 단계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게 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충전이 다 됐으면 2시간 안에 꼭 전원을 빼주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. 그래야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. 이거 충전기가 아니고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거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꼭 확인하시고 오래 타셔야지요. 예, 이상입니다. 예, 세 번째로 큰 거 세 번째예요. 세척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척을 할 때 보통 물로 세척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다들 이거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. 이게 뭐 윤활유예요. 윤활유. 기름이라 그러죠. 기름, 윤활유. 근데 이런 거는 기름때 지우는 그런 윤활유거든요. 근데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로 세척할 때 경우도 있고. 근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세척은 왜 그러냐면 이 윤활유를 많이 쓰시는 분이 보통 보면은 이런 바퀴 요런데 요런 바퀴 요런 사이 요런데 많이 뿌리시는 분이 계세요. 이런 바퀴에다가.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요런 바퀴에는 요런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. 요런 베어링이 그래갖고 이렇게 축에다 끼워갖고 이렇게 돌려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조그만 구슬들이 이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. 이걸 돌리기 위해서
근데 이 안에는 구리스라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. 그 구리스를 기름은 그는 이 베어링이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도 구리스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름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쓰시면서 이런 데다 막 뿌리고 막 하실 때 보면은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이 기름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런 구리스 같은 이런 크림 같은 기름들을 말려서 없애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. 그게 참 안 좋은 거죠. 그런 거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름이 항상 이 안에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뿌리게 되면 이게 투입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름을 다 말려버려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안 돌아가겠죠? 그럼 결국은 이게 불량이 나겠죠? 그래서 소음이 나고 더 크게는 이 안에 이게 요크라는 그 틀인데 이 안에 틀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요. 이게 망가지면은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기름을 이용하는 거는 이 겉에 우리가 말하는 이 겉에를 닦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. 기름때를 지울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베어링 바퀴에 베어링이라든가 그렇게 칠할 때는 절대 사용하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이건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. 그래야 휠체어도 오래 타고 이런 거 소리 난다고 해서 이런 게 망가져갖고 소리가 나서 짜증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든 세척을 할 때도 이 기름 가지고는 바퀴나 뒤에 기계 있는 쪽에 뿌리는 거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세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물세척을 하실 때는 주로 어디를 많이 하시냐면 발판은 주로 하셔도 돼요. 발판은 왜냐면 우리가 늘 많이 바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묻어도 금방 배수가 되고 금방 건조가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. 그러니까 발판과 옆에 부분은 살짝 물로 건지시면 안 되고 물걸레로 닦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 정도로 해주셔야 물론 기도 오래 가지만은 안에 모든 기계 세척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전문적으로 의뢰를 하시면 약속을 잡으시고 세척자 해주세요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다 분해를 해서 의자 분해 다 분해를 하셔갖고 저희가 다 닦아 드리니까 그거는 미리 먼저 약속을 잡으셔야 되는 세척 방법이고요. 그렇지 않고는 뭐 테두리 같은 거는 물걸레라든가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. 예, 지금까지 제가 우리 이동기기의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기본적인 걸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되셨겠죠? 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센터는 보장 수리센터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. 전화하셔서 언제 가겠다는 그 약속만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못 나오시고 또 저희가 대면을 못 하니까 꼭 코로나 끝나서 다시 대면할 때까지 건강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서 또 보장구도 늘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라면서 그때 만나기를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